코스피가 2600선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 들어 10% 이상 하락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지수 하락과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역대급 수익을 거뒀던 증권사 실적도 반토막 났습니다.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악재는 더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 그동안 채권 보유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는데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운용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트레이딩 쪽에서 좀 실적이 감익한 부분 들 수 있겠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전체 운용 손익 쪽이 트레이딩 쪽이 한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감익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충격이 컸던 NH투자증권은 1분기 어닝쇼크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나란히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증권사들은 1분기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2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경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 별다른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심이 위축되면서 화려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증권주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김 기자, 이렇게 증권주들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어닝 쇼크 규모도 그렇고 주가 하락폭도 그렇고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게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나 거래 빈도가 아주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35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다 더하더라도 하루 평균 19조 원 겨우 채울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유입되는 돈의 크기도 줄었지만 최근의 시장 특징은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을 비교한 시가총액 회전율이라는 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0% 정도, 코스닥은 970%까지 달했었던 것이 이제는 100에서 200% 정도로 아주 둔화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 같은 걸 하루에 10번 정도 사고 판다. 이 정도가 이제 작년 상황이었다고 네. 한다면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거래를 할까 말까 한 정도다 이렇게 많이 거래가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구경의 SK증권연구원의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네, 2020년 한 5월부터 한 1년 정도는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그런 호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걸 가정하면 오히려 지금의 증시 거래 대금 둔화 과정이 정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일회성으로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김 기자, 지금 거래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증권사들이 중개 업무만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금으로 운용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규모도 이쪽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여기도 부진합니까? 앞선 리포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위축을 가장 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급격한 추세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대출 마진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자본금을 키워서 주식이나 채권 운영에 적극적이었던 개별 증권사들은 키운 규모만큼 그대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네. 이게 시장의 기준으로 보는 지표가 3년물 국고채 금리인데 올해 1월에 1.8% 정도이던 것이 이게 가파르게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네. 얼마 전에는 장중에 3%를 넘기도 했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2.89%를 찍고 있으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령 이제 증권사 추정 손실이 많게는 9천억 원 정도씩 다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봤을 때 증권주를 예측하는 그런 부담감이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들 지금 52주 신저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분간은 이런 증권주들이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자기 자본을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키운 곳을 이제 대형 증권사로 보는데 그중에서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비중을 보면 나머지 증권사들도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 사업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중개 비중을 27%, 자기 자본 운용 비중을 한 38% 정도로 갖췄던 게 2018년 지표인데 네. 이게 2021년 들어서 사업 구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식 중개, 개인의 주식 거래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자금 운용을 가지고 하는 수익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거래가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어떤 채권 금리가 당장의 수익을 많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가 ROE라고 하는 그 지표가 네네.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이 ROE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0%가 넘을 정도로 아주 돈을 잘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대형 증권사나 이 거래를 많이 하는 개인들 의존하는 곳들이 다 10%, 그 10% 미만인 곳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더 벌기 어렵다라는 게 올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어지는 전망들이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네. 그런 것은 아니어서 증권주가 지금 많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더 길게 기간을 두고 본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6에서 7% 정도의 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장 많은 배당을 준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포인트로 두고 증권주에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조금은 약간 어떤 방어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권주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동학개미 떠나니 신저가 증권주 바닥은 어디로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결국엔 수수료, 반짝 호황도 끝, 동학개미 잊지 마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